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 자료가 또 유출됐습니다. 지난번 윤 대통령 측이 낸 답변서가 유출된 데 이어서 이번에 또 한덕수 총리의 답변서가 유출돼 가지고 JTBC가 또 보도를 했습니다. 자꾸 왜 JTBC 쪽에 이렇게 자료가 유출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유출된다는 의혹도 강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심판에서 한 총리 측이 제출한 답변서에 그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란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JTBC를 통해서 보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낸 답변서에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의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JTBC는 말이죠. 13일 단독이라고 하는 보도에서 헌재재판관 임명 대통령의 의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머릿기사로 보도를 했는데요. 한덕수 측이 국회 탄핵 이유를 반박했다. 다시 말하면 한덕수 측이 낸 답변서에 국회가 낸 탄핵 이유를 반박하면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답변서가 6일 날 제출이 됐는데요. 답변서 분량은 약 80페이지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답변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서의 2배에 이르는 막대한 분량인데요. 자, 그러니까 정식으로 답변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답변서의 내용이 모두 공개된 겁니다. 문제는 탄핵 심판이라는 엄중한 재판에 제출된 답변서가 왜 이렇게 쉽게 이 특정한 언론사에 유출이 되느냐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답변서는 양측 변호인단과 헌법재판소 측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측 변호인단, 그러니까 이쪽에서 낸 측에서 공개했을 리는 없고 헌법재판소 측 아니면 상대방 측,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공개를 했다는 얘기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자료도 언론사에 유출되어 논란이 됐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측은 자신들이 유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헌재에 제출한 자료들이 자꾸 언론사에 보도되면서 헌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헌재가 낸 것이 아니라면 그럼 양측에다가 이걸 유출하지 않도록 분명히 그렇게 못을 받고 단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자료가 유출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 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또 상당히 그 편향된 공정치 못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단 말이죠. 헌법재판관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을 국회에 나와서 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자기 독단적인 견해를 얘기한다든지 상당히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서 지금 유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헌법재판소가 정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상이 아니다. 헌법재판관 일부가 고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미선이 고발됐죠. 헌재 공보처의 일처리 역시 매끄럽지 못해서 담당자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헌재 공보처가 담당자가 바뀌기도 했고, 더욱이 헌법재판소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의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고, 이거 안 되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상관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일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일방 통보를 하는 등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이러한 불신이 하나 둘 쌓이다 보면 결국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게 될 것이고, 이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기폭대가 될 것이다 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뭐 내통을 한다든지 국회 측과 내통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만약에 이상한 재판을 했다. 그때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옛날에 4.19가 왜 일어난 겁니까?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저항권을 발동한 것이 4.19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도 국민저항권 발동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한 재판을 했다. 그럼 또 그것도 역시 국민저항권의 발동이 되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는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경찰이 헌법재판관 전원을 이제 경호하기로 했대요. 그만큼 지금 국민들의 사랑을 못 받고 지금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가보면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국민들의 엄청난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을 지켜라.
뭐 등등등등 엄청난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도 되면 그야말로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야말로 존경을 받아야 되죠. 근데 지금 권위도 없고 존경도 못 받고 지금 의혹의 눈초리로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과연 그러면 그럴수록 공정한 재판을 해서 어느 쪽으로부터도 지금 의혹을 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의혹 덩어리예요. 지금 정계선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지금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정계선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 이유는 정계선의 남편과 저쪽 그 변호인단 대장인 김희수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이고 더군다나 정계선은 서부지방법원에서 말이죠. 그때 이순영이가 이상한 영장을 발부할 때 그때 재판장이었고 그때 법원장이었고 법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 정계선에 대해서 의심할 만한 구석이 많죠. 그래서 이제 기피 신청을 한 거고 그다음에 또 윤 대통령 측에서 일괄로 날짜를 정한 거 그거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것뿐이 아니라 따지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우편 송달을 한 것도 지금 적법한 그런 송달이라고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지 더군다나 지금 헌법재판관 2명 정계선과 조한창의 경우에는 대행이 지금 또 임명을 한 것이라서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또 참 그렇고요. 하여튼 하나둘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지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죠. 지금 국민의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특히 자료가 자꾸 유출되니까 이거는 뭐 헌법재판소 사무처를 통해서 유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만약 아니라면은 그걸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만약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그러면 뭐 우리 그 윤 대통령이나 또는 한덕수 국무총리나 그런 쪽에서 유출시켰을 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국회 측에서 그 정청래 쪽에서 유출시켰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확실하게 그런 유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경우에도 그 답변서가 유출이 됐는데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도 그 답변서가 유출이 됐다. 지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래도 이 장난을 치는 게 아닌지 아니면 특정 언론사에게 지금 관계를 맺고서 이런 특종거리를 주는 것은 아닌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일단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속을 자꾸 내세워서 공정을 해치게 되면 안 됩니다. 180일을 충분히 보장하라라고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서둘러서 끝내려고 하면 뭐 때문에 서둘러서 끝내려는 거냐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이재명을 의식한 거냐 뭐 이렇게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어느 때보다도 말이죠. 공정한 재판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혹을 살만하면 그런 의혹을 살만한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계선도 의혹을 살만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계선도 기피가 돼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럼 7명 갖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14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 기피 신청에 대해서 뭐 답변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여러 가지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공정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좋아요, 댓글, 그리고 공유, 구독. 강시엽 TV입니다. 렛츠 고 투게더.